영화 속 인물인 인디아나 존스는 나치와 적대적인 관계로 성배 등 고대 유물과 보물을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디아나 존스의 모티브가 된 오토란이란 인물은 독일 나치의 사령관 친위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1904년 독일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후 나치 보물 탐사대를 꾸려 전 세계를 누볐는데요. 하일리히 힘러의 막대한 지원 아래 성배 탐사에 집중합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던 오토는 유난히 성배에 집착하는데 성배의 흔적을 찾아 나선 그는 타타르 기사단이 성배의 마지막 소유자였다고 확신하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 가던 중 타타르 기사단의 비밀 동굴을 찾아냅니다만 성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그는 성배에 관심이 많던 나치 친위대 사령관 하인리히 힘러와 만나게 되고 그의 친위대원의 고고학자로서 본격적으로 보물과 성배를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는 성배를 찾지도 못하고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오토는 나치와 반대 성향의 언행을 보이다가 35세 나이로 의문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오토가 나치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배 탐사는 오토 스코르체니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8년생인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나치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의 구출 작전 중에서는 무솔리니 구출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능이 많던 그는 펜싱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엔지니어와 언어학에도 특출났다고 하죠. 이후 그는 나치 친위대 지휘관이 하인리 힘러의 명령을 받아 나치의 전 고고학자 오토란의 뒤를 이어 성배 탐사에 투입됩니다. 이후 성배를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성배 발굴은 막대한 탐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 나치가 성배를 찾았다면 숨길 이유가 없긴 하죠. 나치가 궁지에 몰려가던 시기에 힘러는 이를 전쟁의 10분 활용했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일각에서는 스코르체니가 종전 이후에도 성배를 추적 중이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1970년 그는 팔라딘 용병단을 조직하는데 팔라딘이란 어원은 십자군 전쟁에서 유래된 말이죠. 십자군 전쟁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성배와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지켰다는 성기사를 굳이 용병단의 이름으로 택한 스코르체니를 그저 우연으로만 치부해야 할까요? 이것은 가설일 뿐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성배 발굴에 가장 근접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나치의 누군가가 만약 성배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건 롬멜이었을 거라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데요. 2007년 7월 영국의 탐험가 테리 호지킨스는 롬멜의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수세에 몰리던 독일군을 보고 전황이 불리하다 생각한 한 장군은 자신이 모아놓은 막대한 양의 보물들을 사하라 사막으로 옮겼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이 장군이 바로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롬멜리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비밀 장소에 보물들을 묻고 돌아오던 독일군은 연합군에 의해서 전멸당했고 이후 보물이 묻힌 장소는 소문으로만 떠돌게 됩니다. 1948년 6월 독일 친위대 잠수부로 재직했던 페터 플라이크는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으로 여행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영사관 직원에 의해서 페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데요. 페터는 자신이 코르시카 바다에 롬멜의 보물을 수장시킨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43년 상관의 명령으로 특수임무를 띠고 6개의 철제 상자를 코르시카 바닷속에 숨기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때 몰래 상자의 내용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터의 주장으로 흥분한 프랑스 정부는 그와 협업을 제안했으며 보물 인양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물은 찾을 수가 없었고 페터는 사기죄로 2개월간 감옥에 수감됩니다. 페터는 출소 후 롬멜의 보물 사기극이란 기사로 유명해진 한 기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페테가 자신은 사실 이탈리아군이었으며 보물 상자를 코르시카 바다에 수장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전세가 기울던 1943년 연합군에게 쫓기던 보물 수송팀이던 페터는 어쩔 수 없이 보물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페터는 현재까지도 코르시카 바다에 수장됐다고 하는 롬멜의 보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롬멜의 보물이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롬멜의 보물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의 성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치의 성배 탐사는 나치 친위대장인 하인리히 힘러에 의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작전이었습니다. 이 성배가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고대 사원 중 하나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이 잔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잔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는 신비주의에 심취한 오컬트 매니아 히틀러와 힘러의 성배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진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롬멜의 보물은 사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광석 원료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반 샌더슨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되는 트리니타이트라는 물질이 롬멜의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트리니타이트는 핵폭발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기는 녹색유리 결정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문명에서 핵 전쟁이 발생했다는 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트리니타이트는 1945년 미국의 핵실험으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메소포타미아 유적지,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롬멜은 이집트와 터키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트리니타이트 결정으로 우라늄을 정제하거나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롬멜의 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한평생 성배를 찾아 헤매던 힘러는 패전 이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전 직후 그는 전쟁 범죄자인 도망자 신세로 피신할 곳을 찾아 숨어 다녔는데요. 결국 1945년 5월 23일 체포되어 독방에서 자살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그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에 그가 아닌 대역이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숨어들어 탈출했다는 설이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힘러는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스터리의 진심인 저처럼 말이죠. 보통 이런 부류의 인간은 쉽게 현실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다른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려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힘러 같은 인간이 쉽게 자살을 택했다고 믿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건 그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견해입니다. 만약 힘러가 자살한 게 아니었다면 종전 이후 그는 계속해서 성배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